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정시 원서 접수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저 입시는 이쌤 채널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큰 도움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시기관에서 만든 이 종이 배치표를 맹신하지 말자입니다. 저 이쌤은 단언컨대 이 종이 배치표의 역할은 딱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학원이나 학교의 입시기관으로서의 간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종이 배치표를 뭐 학원이나 학교 그런 벽 쪽에 붙여놓게 되면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배치표를 보면서 이 학교가 이 정도 점수구나, 이 학교는 이 정도 점수구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또 수능과 관련된 영상을 어디선가 보게 되면 학부모님들께서 이 종이 배치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굉장히 큰 종이 배치표를 들고 우리 아이는 어디를 갈 수 있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종이 배치표를 그냥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이 배치표는 정말 단순한 수치만 그냥 쭉쭉쭉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뭐 줄자로 또는 막 이렇게 밑줄 쳐가면서 우리 아이의 성적 또는 나의 성적을 이 배치표에다가 체크하시는 것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환산 점수, 제가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릴 텐데 이 대학에 맞춰진 나의 환산 점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배치표를 만들 정도의 입시기관들은 실제로 이 모의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진학사라든지 또 여러 모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활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선생님, 저 종이 배치표는 뭐 애초에 볼 생각 안 했고요. 모의 지원 프로그램, 뭐 진학사라든지 뭐 UA 이런 곳에서 만든 프로그램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신뢰도가 높나요? 이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성적을 그 대학에 맞춰서 분석을 하고 또 경쟁률 추이를 계산을 할 때 있어서는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할수록 저는 플러스는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관의 그 모의 지원 프로그램만 맹신한다,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참고할 때 있어서 여러 모의 지원 프로그램들 참고하는 거는 저는 플러스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대학별 환산 점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학은요, 여러분들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점수에 점수를 단순하게 더하거나 또는 표준 점수를 그냥 더해서 또는 100분위의 평균 또는 수능 등급의 평균으로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대학들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각 과목들 이 비율에 맞춰서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나의 점수, 즉 환산 점수가 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대학에 넣는지에 따라서 환산 점수가 다를 수 있고 어떤 과목을 잘 봤는지에 따라서도 나의 환산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그 대학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나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학교의 경우는 뭐 물리 과목을 선택하면 5% 가산점을 준다. 또는 어떤 학과는 같은 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과는 국어 점수의 비율이 더 높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과는 수학 점수의 비율이 더 높다든지에 따라서 나의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그리고 갈 수 있는 대학의 그 전공과 학과가 나의 점수를 넣었을 때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저의 점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라든지 또는 뭐 재수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그 담당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프로그램에 학생의 점수를 넣어도 환산 점수가 나오고요. 네이버에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대기업에서 나온 사이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저 어디가 이 홍보대사 아닙니다. 이 어디가에서 나온 이 회원가입은
굉장히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넣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 학과에 점수 환산을 돌리게 되면 점수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금 이미지 파일처럼 어디가 사이트 들어가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도움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디가 사이트를 활용한다면 여기 밑에 딱 보시면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도에 그 대학의 성적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비교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시 지원할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내가 정시 원서를 쓸 때 대학 레벨을 높일지 아니면 전공을 하나를 선택을 할지를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입시 컨설팅을 하고 학생들을 상담을 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이 두 가지 뭐 대학 레벨을 높일 것인가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조차도 생각을 안 해오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정시 원서의 기본은요, 이 방향성, 대학 레벨을 높일지에 대한 아니면 내가 전공 하나를 딱 선택할지에 대한 이 정체성부터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참고로 정시원서는 진짜 단순히 점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공적합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점수에 맞춰서 뭐 기계공학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철학과도 갈 수 있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점수가 이렇게 돼 있지만 좀 더 상향권을 던질 때 좀 남들이 아무래도 선호하지 않는 전공이 그 학교에서 점수가 커트라인이 낮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난 학교 레벨을 높이고 학과는 나중에 뭐 거기 들어가서 학과를 변경하던지 아니면 난 지금 뭐 이렇게 뭐 전공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은 없어. 일단 대학 가는 게 목표야 라고 한다면 대학 레벨을 높여서 원서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고 아니면 나는 뭔가 되게 이렇게 이 전공을 꼭 공부를 하고 싶어. 이 대학에서 이 전공에 나와서 난 이러한 직업군을 좀 갖고 싶어. 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남들이 좀 선호하는 전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럼 남들이 선호한다는 건 그만큼 입시 커트라인 자체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학교 이름을 이렇게 좀 포기하고 전공을 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원서를 이렇게 짜는 전략을 펼치시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 저는 뭐 대학 레벨도 높일 거고 전공도 좋은 전공을 갈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성적이 잘 나오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선택하지 않고 정시원서를 상담하다 보니까 결국에 학생들이 학교에 갔을 때 그 학교에 뭐 애정도 없고 뭐 전공에도 애정이 없어서 뭐 자퇴를 한다는 둥 아니면 뭐 반수를 한다는 둥 아니면 아예 그냥 뭐 그냥 애매하게 있다가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 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컨설팅을 할 때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저는 대학 레벨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사실 특히 정시파, 이 정시만 수능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공에 대해서 크게 색깔을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따라서 정시 상담을 진행할 때는 일단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가고 입시 결과가 좀 더 높은 학교를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학생이 뭐 전공을 좀 뭐 이렇게 부전공으로 선택을 하든 아니면 뭐 전과를 하든 이런 방법을 좀 추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저의 지극히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그냥 뭐 선호도이기 때문에 학생이 상담 들어왔을 때 선생님 저는 뭐 간호학과에 가고 싶어요. 아니 저는 무조건 이 전공만 가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도 상담을 해드립니다. 근데 아무런 게 없다. 그냥 선생님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면은 저랑 보통 이제 처음 진행하는 게 대학 레벨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전공 하나를 선택해서 갈 것인가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저랑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서 상담을 시작하거나 또는 본인이 스스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이것부터 이 대학 레벨을 높일지 아니면 전공 하나를 잡을지 이것부터 항상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결론 및 요약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시 원서 같은 경우는 점수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라든지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원 선생님만 믿고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나의 점수 그리고 나의 대학은요 여러분들 이제 곧 성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정보를 찾고 그리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분석할 수 있는 힘만 있다라고 하면 입시 컨설팅 받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이 정시 원서 접수 전까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넉넉하잖아요. 그냥 마냥 놀지 말고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마냥 놀 수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정보 찾고 나의 점수,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뭐 열심히 전화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경향성과 경쟁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서 정시 전형에서 성공하기를 저 이쌤은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2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